다리에 쥐가 났는데 잠을 못 자겠어. 너무 아파. 이 고통을 아십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종아리를 걸레 짜듯 쥐어짜는 느낌.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가 근육 속을 헤집고 다니는 듯한 이 지옥 같은 감각. 이 순간 당신은 세상에 완벽히 혼자입니다. 옆에서 자는 배우자도 사랑하는 자식도 이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또다시 생각합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멈추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의료계와 제약회사가 당신에게 숨겨온 진실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천 명의 타인을 고통에서 구했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던 의사 김상철입니다. 제 아내 소연이의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제주도에 있는 좋은 호텔을 예약했죠. 40년간 고생만 한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밤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멋진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와 아내가 소녀처럼 웃는데 바로 그 순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아내의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통증 명의였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저 주무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통을 참으려 베갯니들 입에 물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제 의사 가운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무력한 껍데기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모든 연구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이 원시적인 고통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가? 저는 대학병원에 빛나는 명예와 부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약회사의 약통이나 비싼 수술실이 아닌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위대한 치유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제 아내를 구원한 그 모든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에 앞서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제약회사와 심지어 일부 의사들까지도 당신에게 주입해 온 다리 쥐에 대한 3가지 거대한 거짓말을 먼저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 거짓말의 족쇄를 끊어내지 않는 한 당신은 평생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짓말 첫 번째, 다리 쥐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다리 쥐는 피가 안 통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혈액순환제에 목을 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증상의 일부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68세 박 기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평생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살아온 성실한 가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다리가 아닙니다. 낮에는 시멘트를 채운 것처럼 뻣뻣하고 밤에는 멋대로 뒤틀리니 이걸 평생 안고 가야 할 제 업보인가 봅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혈액순환 장애라며 5년 넘게 혈액순환제를 처방했습니다. 약값만 수백만 원이었죠. 하지만 차도가 없자 더 큰 병원에서는 혈관 확장 시술까지 권유받으셨습니다. 아들딸 결혼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진단해보니 박 기사님의 혈관은 나이에 비해 정말 깨끗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이 아니라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 깊숙한 곳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굳어 그 아래를 지나가는 거대한 좌골 신경을 꽉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신경포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수도 호스가 꺾이면 물이 잘 안 나오듯 짓눌린 신경이 밤사이 오작동을 일으켜 다리에 멋대로 경련 신호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목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 보십시오. 양반다리 자세처럼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을 때
엉덩이 깊숙한 곳이 뻐근하게 당기거나 아프다면 당신도 박 기사님처럼 신경에 길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 기사님은 단 일주일간의 간단한 이상근 스트레칭으로 5년간 달고 살던 다리 쥐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5년 동안 먹은 약보다 이 스트레칭 5분이 더 낫습니다. 속은 기분이 듭니다. 혈관이 아니라 신경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두 번째, 마그네슘 영양제만 잘 챙겨 드세요. 두 번째 거짓말, 마그네슘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를 매우 게으르게 만듭니다. 알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위험한 생각이죠. 72세 이 선생님은 교직에서 은퇴하신 후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방송에서 다리 쥐에 마그네슘이 좋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부탁해 미국에서 파는 가장 비싼 제품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분은 꼼꼼한 성격답게 수첩에 매일의 식단과 영양제, 그리고 쥐가 난 횟수까지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쥐는 먹지 않았고 오히려 원인 모를 설사와 속쓰림만 얻으셨죠. 그분은 제 앞에서 이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수첩을 덮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국 내과 케지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먹는 저가 산화 마그네슘 영양제의 실제 체내 흡수율은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0을 먹으면 96은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효과도 없는 영양제 회사에 매달 돈을 기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설령 흡수율이 좋은 제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미네랄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바이올린이라면 칼슘은 첼로, 칼륨은 플루트, 나트륨은 지휘자입니다. 이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뤄야 평화로운 음악이 연주되는데 바이올린 소리만 무작정 키운다고 해서 연주가 좋아지겠습니까? 오히려 소음이 될 뿐입니다.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미네랄 오케스트라를 선물했습니다. 시금치 한 단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아몬드 한 줌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이 완벽한 조합을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불안감을 팔아 돈을 벌 뿐입니다. 거짓말 세 번째, 쥐가 나면 무조건 세게 주무르세요.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으로 당신의 몸을 망치는 거짓말입니다. 본능에 따르는 행동이 내 몸을 향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쥐가 나서 돌처럼 뭉친 근육을 무작정 힘으로 주무르는 것은 엉킨 낚싯줄을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낚싯줄은 더 엉키고 결국 끊어지고 말죠. 마찬가지로 경련이 일어난 근육에 강한 충격을 주면 근육 섬유에 수많은 미세 파열이 생깁니다. 이 상처에 염증 물질이 몰려들고 회복 과정에서 흉터 조직이 생겨 근육은 더 뻣뻣해집니다. 결국 밤마다 쥐가 더 잘 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쥐가 풀린 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과 방법입니다. 절대로 아픈 부위를 꾹꾹 누르지 마십시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발목에서부터 무릎 쪽으로 심장을 향해 아주 부드럽게 쓸어 올리십시오. 이는 근육을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다리에 정체된 혈액과 림프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돕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작정 공격하지 말고 지혜롭게 달래야 합니다. 내 몸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 이제 모든 거짓과 환상을 걷어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40년 통증 연구의 정수이자 당신 몸의 통증 스위치를 스스로 통제하게 만들어줄 3단계 황금률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저를 따라오시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황금률 1단계 3초의 기적, 뇌신경 리셋 응급처치.
다리에 쥐가 나는 그 순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를 속여야 합니다. 당신의 윗입술 중앙 인중 바로 아랫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있는 힘껏 꼬집으십시오. 이것이 구순 신경 반사 억제 원리라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드려 볼까요? 우리 뇌 속에는 우리 몸을 담당하는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의 크기는 실제 신체 부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손, 혀, 입술처럼 예민한 부위는 지도에서 대륙만큼이나 큰 땅을 차지하고 종아리나 등 같은 둔감한 부위는 작은 섬만 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라는 작은 섬에서 비상 신호가 울려도 입술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더 강력한 신호가 오면 뇌는 즉시 그쪽으로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틀니 때문에 입술에 감각이 둔해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럴 땐 비상 버튼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엄지와 검지 사이 두툼한 살이 있는 합곡혈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통증 신호가 모이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같은 곳입니다. 윗입술과 동시에 합곡혈을 강하게 누르거나 꼬집어 주십시오. 뇌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결국 모든 비상 신호를 잠시 꺼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응급처치입니다. 황금률 2단계 5분의 투자, 근육과 신경의 길 닫기. 응급처치는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해야겠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투자하여 근육과 신경의 길을 닦는 김상철식 수면 전 스트레칭 프로토콜을 시작하십시오. 첫째, 1분간 종아리 길 열기입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30초간 종아리를 늘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지그시 늘려주세요. 아킬레스건까지 시원하게 늘려주십시오. 양쪽 각각 1회입니다. 둘째, 1분간 허벅지 뒷길 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을 30초간 늘려줍니다. 허리를 둥글게 말면 허리만 아픕니다.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야 합니다. 양쪽 각각 1회입니다. 셋째, 2분간 발바닥 뿌리 풀기입니다. 차가운 캔이나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 아치 부분으로 1분간 부드럽게 굴려주십시오. 발바닥 근막의 긴장은 종아리 쥐에 숨겨진 원인입니다. 특히 아프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곳을 10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양쪽 각각 1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분간 발목 가동성 회복입니다. 침대에 누워 발목을 힘 빼고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발목이 뻣뻣하면 걸을 때 종아리가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5분의 간단한 습관이 밤사이 당신의 다리에 평화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황금률 3단계 생명의 칵테일, 미네랄과 혈자리 다스리기.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키는 내부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첫째, 생명의 소금물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세포에 보내는 안정신호입니다. 그 중요성은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둘째, 미네랄 삼총사를 식탁에 올리십시오. 마그네슘의 왕 시금치와 견과류, 칼륨의 왕 바나나와 고구마, 칼슘의 왕 멸치와 두부. 이 세 가지를 약처럼 생각하고 매일 번갈아 드십시오. 우리 몸은 약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치유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밥상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 멸치볶음 한 접시만 추가하셔도 당신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다리 쥐 박멸 혈자리 지도를 완성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종아리의 승산혈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2개의 혈자리를 더해 방어벽을 완성해야 합니다.
발바닥에 용천혈과 바깥 복숭아뼈 뒤쪽에 골륜혈입니다. 잠들기 전 승산, 용천, 골륜 이 세 곳을 각각 1분씩만 지그시 눌러 주십시오. 그냥 누르지 마시고 숨을 깊게 내쉬면서 누르고 들이마시면서 힘을 빼십시오. 이 3분간의 의식은 밤새 당신의 다리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파수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다리 쥐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다리 쥐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몇 가지 생활의 지혜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물 마시는 법을 바꾸십시오. 물은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1시간에 한두 모금씩 새가 물을 쪼아 먹듯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스펀지와 같아서 물을 한 번에 쏟아부으면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조금씩 자주 마셔야 세포 구석구석까지 수분이 전달됩니다. 둘째, 신발을 점검하십시오. 너무 꽉 끼거나 굽이 높은 신발, 쿠션이 없는 신발은 당신의 발과 다리를 하루 종일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이 편해야 하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이 편안합니다. 특히 저녁 약속에 나갈 때 멋을 내느라 불편한 신발을 신으셨다면 집에 돌아와 오늘 배운 발바닥 뿌리 풀기를 반드시 해주고 주무셔야 합니다. 셋째, 낮 시간에 까치발 운동을 하십시오. 설거지를 하거나 TV를 보면서 틈틈이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 펌프 기능이 활성화되어 밤사이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번만 해보십시오. 한 달 뒤 당신의 종아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해져 있을 겁니다. 넷째, 당신의 약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고혈압약 특히 이뇨제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이 약들은 몸에 미네랄을 배출시켜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오늘 배운 미네랄 보충법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시면서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꼭 말씀드리십시오. 제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약 때문일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현명한 환자가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완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통증의 골짜기에서 출발하여 세상의 거짓된 상식을 깨부수고 마침내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치유의 비밀이라는 진실의 산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신 몸의 통증 스위치를 스스로 통제하는 현명한 지휘관이 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윗입술 꼬집기, 소금물 한 잔, 간단한 스트레칭과 지압, 모두 돈 한 푼 들지 않고 우리 몸의 원리를 이용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 안에 있습니다. 제 아내 소연이는 이 비법들 덕분에 이제는 밤에 쥐가 날까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잠을 잡니다. 가끔 잠든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40년간 의사로서 얻은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아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비싼 약이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 안 드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당신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통받는 우리 부모님과 친구, 이웃들에게 평화로운 밤을 선물하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지금 바로 밤마다 다리 통증으로 신음하는 소중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냥 보내지만 마시고 이렇게 한마디 적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 이거 속는 셈 치고 딱 3초만 해보세요. 당신의 이 따뜻한 메시지 하나가 그분의 수십 년 묵은 고통을 씻어내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밤 소중한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용기 있는 실천이 모여 약 없이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누군가의 잠 못 드는 밤을 구원할 위대한 영웅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